결과는 그동안의 습관이 쌓인 것이다. 순자산은 그동안의 경제적 습관이 쌓인 결과다. 몸무게는 그동안의 식습관이 쌓인 결과이고, 지식은 그동안의 학습 습관이 쌓인 결과다. 방 안의 잡동사니들은 그동안의 청소 습관이 쌓인 결과다. 우리는 우리가 반복해서 했던 일의 결과를 얻는다. 안녕하세요. 들어는 봤지만 읽지는 못한 당신을 위한 다독다독 책장을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그 다독다독 유튜브가 10,000명이 넘었습니다. 와우. 네. 축하합니다. 네. 저희도 그 3월부터 네. 본격적으로 이렇게 귀한 게스트분들도 나오고 음, 또 열심히 하는데 영상으로만이라도 좀 남기자라는 네. 생각으로 꾸준히 올렸잖아요. 습관적으로. 네. 습관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네, 그래서 사실 영상, 이렇게 음성 베이스의 그런 컨텐츠를 영상으로 옮기는 데 있어서 좀 보시는 분들이 재밌는 유튜브 그 컨텐츠처럼 재밌게는 못 보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냥 꾸준히만 올리자라는 심정을 올렸는데 네. 10,000분의 구독자가 모여서 너무 기뻤어요. 말이 10,000명이지 네. 굉장히 많은 숫자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다독다독을 그래도 오디오도 들으시고 비디오로도 보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뿌듯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네.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요. 네, 댓글도 너무 사랑하고요. 네. 네. 자, 저희가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광고할 게 2가지가 있습니다. 네. 뭔가요, 로사님? 저희 다독다독에서 드디어 책이 나옵니다. 축하해주세요. 저희 다독다독도 벌써 2년이 되어 가고요. 네. 200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 말인즉슨 100권의 책을 다뤘다는 얘기입니다. 네. 100권의 책을 읽는 분들은 굉장히 많겠지만 그 책을 방송으로 계속 옮기는 일은, 그리고 또 게스트 분들을 모시고 함께하는 일은 참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요. 그만큼 저에게 정말 뜻깊고 많은 것을 배우는 시간이었고 여러분도 함께 많이 성장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경제 경영 서적들을 모아서 경제적 자유를 위한 그런 분들. 경자년이잖아요, 내년이. 네네. 빠숑님 덕분인지 굉장히 경제 경영에 저희 팬들이 관심이 많으세요. 네, 그래서 경제 경영의 책을 모아서 입문 책까지 모아서 경제적 자유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혜를 모은 책을 발간했습니다. 제목이 뭐죠? 부자의 독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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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 되세요, 여러분. 네. 네. 그 프롤로그에도 썼는데, 네. 그러니까 제 주변에 이제 굉장히 큰 부자들 분이 계신데 네. 그분들 만나보면은 그러니까 공통점이 책을 진짜 많이 보세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많이 배웠고 벤치마킹을 했던 것들이었고요. 결국은 이 책을 읽음으로써 부자가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부자들의 습관들을 봤더니 책을 많이 읽더라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결국은 저희가 이제 저희 생활이 조금이라도 좀 경제적으로 조금 더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는 책이 분명히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다. 예, 그런 생각을 나눠보고 싶었고요. 네. 저희가 지금 100권의 책을 다뤘지만 뭐 이렇게 한 3분의 1 정도는 이런 경제 콘텐츠를 갖고 다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아마 계속 시리즈로 잘 되면은 내게 될 텐데 그 첫 파트는 이제 경제 책으로 한번 해보고 싶어서 저희가 경제책만 모아서 지금 20여 권의 책을 가지고 다시 한번 또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가 또 방송에 했던 얘기들을 정리도 했지만 앞뒤로 살을 더 붙여가지고 더 재밌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방송과 책을 같이 보신다고 하면은 더 아마 더 재밌게 이런 또 경제 콘텐츠들을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하여 12월 27일에 저희가 저희 출간 기념 공개 방송을 하려고 하거든요. 네. 책은 여러분, 그 전주에 나올 거고. 네네. 여러분 그때 시간 비워두시고요. 자세한 공지는 또 차차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독다독과 따뜻한 연말연시 한번 같이 하시는 것도 너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시간 비워두세요. 네. 작년에도 공개 방송하면서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고 즐거워하셨는데 올해도 준비 제대로 해서 뜻깊은 시간 보내실 수 있게 준비 잘 할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12월 27일입니다. 그날 저녁 시간은 조금 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다루는 아주 작은 습관의 힘도 저희가 3권 준비했거든요. 3권 선물. 네. 다독다독 네이버 오디오 클립을 구독해 주시고요.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이버 오디오 클립 다독다독에다가 일단 구독부터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아요 한번 누르신 다음에 이 편이 올라가는 게 있을 겁니다. 거기다 댓글을 달면 되는 것들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세 분께 선물 드릴게요. 그럼 오늘 우리가 다룰 책은요. 네. 음, 최고의 변화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네. 네. 그 매년 예스24에서 요즘에 이렇게 투표를 하잖아요. 가장 네. 올해의 책. 올해의 책을 투표를 하기도 하고 또 표지가 제일 예뻤던 책도 투표를 하기도 맞아요. 하고 영역별로 사람들에게 투표를 받는데 그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 거의 5위 안에 탑5, 탑10 안에 들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한 해 동안 이 책이 굉장히 큰 사랑과 관심을 받았구나라는 생각에 또 다음 새해를 준비하면서 어떤 습관을 우리가 만들어 갈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 책을 선정했습니다. 네. 연말연시에 정말 딱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저희가 뭐 광고 받지 않고 그쵸. 저희가 선정했죠. 자발적으로 그냥. 선정을 네네. 했는데 음. 저는 이제 이 책이랑 비슷한 디자인의 책이 집에 한 5권이 있어요. 색깔이랑 디자인 똑같은 거예요. 제목이 네네. 다르고. 그래서 네. 그냥 그 중에 그런 자기계발서 중에 하나겠거니 하고 이제 저는 안 읽고 있다가 이 책 한다 그래서 읽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요? 저는 일단 자기계발서를 안 읽거든요. 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있잖아요. 그렇죠. 제 대학교 때 읽은 다음부터는 그런 종류의 책을 안 읽어요. 너무 뻔하고 그냥 그랬는데 이 책은 재밌더라고요. 어떤 점에서 재밌었는지 일단 궁금해요. 저는 네. 전문가들 박사님들 학계에서 쓴 자기계발서는 안 읽어요. 음.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솔직히 네네. 저희 생활하는데 너무 말도 어렵고. 근데 이분은 진짜 자기가 한 것들인데 이게 과학적인 뭐 이렇게 증명을 한 것들이 아니라 이렇게 했더니 그게 됐다라는 것들인데 그것들을 정말 공감하면서 읽었었고요. 네. 결정적으로 다 읽고 나서 느꼈던 것은 여기 나온 4가지 원칙이 있는데 제가 그대로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보니까 뭐 이렇게 특별히 성공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아니라 그냥 습관처럼 일을 해왔었는데 그런 것들이 잘 표현돼 있어서 굉장히 공감을 하면서 그냥 쭉 읽었습니다. 네. 이 책에 대한 어떤 서평 혹은 소감을 벌써 얘기해 주시게 된 것 같은데 네. 드리머는 어떠셨어요? 저는 이 책을 읽고 느낀 소감을 여기에 워싱턴 포스트가 이 책이 어땠는지 짧게 요약해준 문장이 있어요. 읽어볼게요. 새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책이라고 서평을 남겼거든요. 네. 전 거기에 굉장히 동감했고 되게 부담 가지 않게 뭔가 자신의 삶을 좀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주는 책이라고 생각해요. 네. 정말 작은 것부터 시도하라는 게 많이 들은 말이긴 한데 그걸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안내가 굉장히 잘 돼 있고 정말 새해에 뭔가 내가 나를 좀 바꿔보자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책 한번 읽어보시면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네. 저는 오늘은 적어오진 않고 말로 해볼게요. 네. 제가 1월에 그 18세, 19세, 20세 이렇게 어린 친구들에게 이제 강연을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존감이라든지 하고 싶은 일, 그런 고민들, 또 진로 고민 이런 것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렇죠. 사실 그런 복잡함을 이렇게 돌파하는 그런 방법은 실행밖에 없어요. 작은 실행들밖에. 일상에서 쌓아가는 것밖에 없잖아요. 자존감을 쌓는 것도 그렇고 내 진로를 찾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 책을 왜 어떤 책들은 보면 굉장히 뭐 이론은 잘 설명을 해놨는데 방법 제시는 굉장히 약한 책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책은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제시를 하는 것 같아서 친구들에게 이 내용도 정리를 해서 좀 전달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네, 네. 아무튼 뭐 2분. 네. 네, 2분만 있으면 되더라고요, 하루에. 네. 네. 정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또 읽으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요. 네. 그분들은 또 다시 한번 얘기 나누는 거 들으시면서 맞아, 다시 또 마음을 좀 다잡아 봐야겠다. 이런 생각하시고 그래서 뭐 어떤 책이길래 그러지? 그런 분들에게도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죠. 네. 네. 그런 분들 위해서 일단 목차. 네. 참 모처럼 목차 소개 하는 것 같네요. 네. 목차도 아주 명쾌해요. 일단 목차는 크게 5개의 파트와 20개의 챕터로 구성이 돼 있고요. 전후로 이제 프롤로그와 에필로그가 나오고요. 파트 1은 아주 작은 습관이 만드는 극적인 변화라는 제목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매일 자신에게 많은 변화를 요구하지 말고 1%씩만 바뀌면 된다. 그런 이야기 하고 있고 또 이런 습관들이 자존감이 된다라는 이야기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행동이 변화하기 위해선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4가지 법칙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파트 2는
분명해야 달라진다라는 그 4가지 법칙 중에 첫 번째 법칙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게 좋은 습관이고 어떤 게 나쁜 습관인지 체크해보라는 이야기도 해주고 있고요. 왜 집에서보다 스타벅스에서 공부하면 공부가 잘 될 거야. 이런 것들도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트 3는 이제 두 번째 법칙, 매력적이어야 달라진다라는 제목이고요. 여기에서는 일상에서 새로운 습관을 어떻게 더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방법적인 것들 안내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결정짓는데 3가지 집단이 있다고 해요. 이런 집단들에 대한 소개도 나오고요. 파트 4는 세 번째 법칙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쉬워야 달라진다. 여기에서 좀 도발적인 제목이 있는데 1만 시간의 법칙은 틀렸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내용이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무조건 양적으로 많이 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 터무니없을 만큼 사소한 것, 이런 것들을 실천하는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파트 5는 4번째 법칙, 만족스러워야 달라진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습관을 굳히기 위해서 보상들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계할 수 있는지 좀 소개해주고 있고요. 여기서 되게 인상 깊었던 내용이 습관은 2번째 실수에서 무너진다.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건 이따가 좀 방송에서 좀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파트 6는 최고의 습관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라는 제목입니다. 여기에는 습관에도 좀 적성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잘 맞는 습관도 있고 잘 맞지 않는 습관도 있다. 이런 것들 좀 안내하고 있고요. 또 그런 것들을 계속 해내는 전문가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총 6개의 파트와 20개의 챕터로 구성이 돼 있어요. 네. 근데 목차를 읽어보니까 더 네. 읽고 싶어져요. 네. 지금 네. 속 내용들이 못들인지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궁금한 내용들이 대부분 정리가 돼 있어서 너무 재밌는 책이었어요. 네. 네. 목차부터. 우선, 그리고 이제 네. 목차뿐만이 아니라 아까 이제 그 1챕터부터 6챕터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프롤로그가 일단 감동이었고 맞습니다. 에필로그까지 또 활용 정점이었어요. 네네. 거의 완벽한 책이 아니었나 싶어요. 네. 정말요? 네. 와, 네. 그 정도. 일단은 이 작가분이 자기계발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고 또 수많은 팔로워를 가지고 계시고 네, 일단 네. 블로거더라고요. 네. 그 블로거고 보면은 이제 그 월 블로그 방문자 수가 한 100만 명. 예, 그리고 그리고 지금 이웃 수가 한 50만 명 정도 된대요. 지금 아마 더 늘어나셨을 것 그렇죠. 같고요. 예, 네. 아마 한국 독자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을 네. 것 같아요. 이 제임스 클리어라는 지은이는 어렸을 때 야구를 하셨던 분인데 네. 사고를 당하게 되죠. 네. 네. 그래서 그 누가 휘두른 방망이 얼굴을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방망이가 날라왔고 아. 저도 이제 야구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미끄러질 때가 있어요. 특히 습한 날 같은 경우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놓쳐가지고 이렇게 슉 날아가는데 넓으니까 이게 싼 사람들이 안 맞아서 그렇지 재수가 없으면 사람한테 맞을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눈 맞아가지고 여기 안구 골, 두개골 다 네. 함몰돼가지고 얼굴뼈가 다 부러지고 안에서 막 뇌는 붓기 시작하고 네. 심정지가 세 세 번이나 번. 세 번이나 네. 나고. 그래서 거의 그러니까 죽을 위기를 음. 겪은 거죠. 네. 네. 근데 이분이 어떻게 다시 선수로 재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네. 그게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작게 습관을 쌓아 나가고 어떤 기량을 쌓아 나가는 방법이 있구나라고 깨닫게 되고 그 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 좀 과학적으로 조사도 하고 또 계속해서 글을 쓰면서 독자들과 대화를 하면서 이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이론을 구축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럼 이거는 어떻게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거부터 실행에 옮기는 거죠. 그 목차 말씀드리면서 그 하루에 너무 많은 거를 도전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1%라는 비율이 그렇게 큰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네. 부담이 없는 숫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일상생활에서 정말 아주 작은 거부터 뭐 예를 들면 오늘부터 다이어트를 할 거야. 일주일 동안 나는 5kg를 뺄 거야. 이런 식으로 무리 가는 스케줄 잡지 말고 그냥 오늘은 아침에 야채와 뭐 과일을 먹겠다. 이런 식으로 작은 습관부터 들여라. 이런 얘기인 거죠. 네. 그러니까 제임스 클리어가 했던 방법이요.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은 이제 기숙사 생활 같은 걸 할 거 아니에요. 운동선수니까. 그렇죠. 예. 이러자마자 침구를 정리한 거예요. 그 전에 그런 거 그러니까 깔끔하게 주변을 정리하는 거 2분 걸렸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변을 하나씩 정리해가면서
그 좋은 습관들을 하나씩 누적시켜가는 예. 네. 그런 것들이죠.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한 달에 0.5kg만 빼도 1년이면 몇 킬로가 빠진다. 뭐 아니면 뭐 하루에 1%만 성장해도 나중엔 정말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수 있다. 근데 그런 게 사람이 그렇게 산술적으로 잘 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게 좀 이렇게 확 와닿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그래프가 있는데 잠재적 잠복기를 돌파하기까지 발전의 양상을 이렇게 그래프로 그린 게 있는데 나이키 모양이에요. 이렇게 나이키가 Just 이렇게 do it? 휘어서 이렇게 샥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시작을 하면은 이게 정비례해서 착착착착 쌓이고 올라갈 것 같은데 네. 기대처럼 그렇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막 주저주저 하면서 이걸 한다고 될까? 잘하고 있는 걸까? 어떻게 하는 거지? 막 그렇게 헤매거나 효과가 없거나 반응이 없거나 그런 시간들을 거치게 되면서 오히려 가라앉아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을 돌파하면 그게 상승하는 곡선으로 쫙 올라가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 다독다독도 사실 그랬거든요. 맞아요. 예. 지금 누가 듣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거지? 막 그러니까 솔직히 1회 방송 이런 것들은 듣구나 있을까 이런 거잖아요. 네. 첫 그렇죠. 1회 방송은 아무도 모르는데. Can you hear that? 막 이런 Can you hear me? 막 이런 느낌. 응. 근데 갑자기 터지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계기로. 어떤 계기로 이게 무슨 일이지? 싶은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이 잠재적 잠복기를 좀 버티면서 나가는 게 중요한데요.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또 자세히 얘기를 해보죠. 네. 저는 그 챕터 2에 보면은 정체성이라는 말이 나와요. 정체성. 그래서 뭐 나는 뭐 2kg를 뺄 거야. 뭐 나는 뭐 영어를 뭐 3쪽을 공부를 하고 잘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결과를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나의 정체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영어를 좋아하고 매일 즐기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해야지 나는 토요일마다 미드를 3번 보고 잘 거야. 그런 식의 목표가 아니라 나는 미국 드라마 팬이고 정말 그걸 통해서 영어를 재밌게 공부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되게 중요하대요. 그렇죠. 네. 결국 이제 정체성을 정의하는 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애들이 숙제하라 그러면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숙제가 되면 안 되고 그냥 내가 내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도 아니고 그냥 내 행동을 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것들을 치환하게 되면은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네. 원래 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성공하고 싶으면 내가 바라는 사람이기를 이제 일단 정의를 하는 거죠. 네. 나는 운동하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야 나는 움직이기 싫어. 아니야 나는 그냥 겨울이면 전기장판에 누워서 따뜻한 귤 먹으면서 누워있는 게 제일 좋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나는 좀 근육질의 몸도 가져보고 싶고 운동하는 그런 활력 있는 그런 느낌으로 살고 싶어.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 나는 운동한 사람이야 라고 정한 후에 그걸 증명할 수 있게 작은 실천들을 계속 쌓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 내가 지금 전기장판에서 나와서 네. 2분 동안 움직였는데 내일도 또 하고 그 다음날도 또 했어요. 그러면 나 좀 운동한 사람 같은데? 이런 식으로 나한테 계속 설득을 하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나 운동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로사님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저요? 네. 저 애엄마예요. 애엄마 말고. 저는 작가이자 크리에이터로 입니다. 똑바로 멋집니다. 다시 해봐요. 똑바로. 멋집니다. 저는 네. 창작자입니다. 네. 네. 아, 크리에이터. 네. 동백이 봤어요? 못 봤습니다. 봐야 합니다. 좋겠다. 네, 네. 또 정주행할 수 있잖아. 거기 보면은 이제 유명한 야구 선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동백이의 전 남편이 야구 선수, 굉장히 유명한 야구 선수인데 동백이랑 헤어진 다음에 새로 이제 결혼을 했거든요. 아주 젊고 이렇게 늘씬하고 예쁜 여자랑 결혼하는데 그 여자의 소원은 그냥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유명한 사람이 되려면 자신이 유명한 사람이 되는데 얘는 뭐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활동도 안 해.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유명한 야구 선수의 부인으로서만 유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만약 그 여자분이 자체가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었으면은 자기만의 뭘 했어야 되는데 누구의 부인으로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이죠. 네. 네. 빠숑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요? 잘 모르겠네. 저도 뭐 정체성이. 그러니까 저는 그
칼럼 리스트고 싶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제가 이제 한국갤럽이라는 회사 다닐 때는 이제 연구원이었었는데 그건 회사에서 제가 받은 보직이었었고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이제 좀 글 쓰는 걸로 좋아하다니까 에세이스트나 칼럼니스트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걸 계속 그냥 블로그에 썼어요. 그냥 내가 칼럼니스트이냐 남들이 보던 안 보던 이웃 숫자가 10명이든 100명이든 그래서 제가 진짜 그 이웃 수가 700명 이하 기간을 2005년도부터 2016년까지였어요. 2015년도까지. 몇 년이지? 그렇게 2005년도 길었어요? 10년 동안 저 블로그 이웃 숫자가 700명이었어요. 아, 정말요? 예, 그러니까 아까 잠재 뭐죠 그거? 네, 잠복기. 그러니까 잠재력 잠복기 맞나요? 잠재력 잠복기가 저는 잠복기. 10년이었던 정확하게 2016년 1월부터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12만 명이 넘었는데 네, 그러니까 아까 로사님께서 설명하신 잠재적 잠복기 그 기간을 겪은 거죠. 근데 저는 그 10년 동안 지치거나 피곤하거나 뭐 그런 게 없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뭐 그걸로 성공해서 그걸로 돈을 벌어야겠다 이런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그냥 꾸준히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저희 이제 그 영화가 두 번 시작 때 얘기했잖아요. 네. 그때 나왔던 영화에 대한 영화평들이 그때 다 쓴 거예요. 10년 동안 다 있어요. 저희가 언급했던 영화들은 다 서평이 있거든요. 네. 제가 유명해지기 전에 썼던 다.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썼던 허라고 하는 그 영화야. 네. 서평을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지인인데 제가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라 영화 평론가인 줄 알고 접근한 사람도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 기억이 나고 그러네요. 네. 예. 그럼 빠숑님의 이런 습관은 어떻게 쌓이게 됐는지 저희가 한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습관은 네. 어떻게 형성되는가 어쩌면 이 책의 굉장히 주요한 부분일 수 있는데요. 네. 습관은 4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신호, 열망, 반응, 보상 이렇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책이 다루는 게 신호란 무엇이고 열망이란 무엇이고 반응이란 무엇이고 보상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면서 좋은 습관을 만드는 이 4가지 단계, 나쁜 습관을 없애거나 나쁜 습관이 만들어진 4가지 단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어쩌면 이 책의 전부입니다. 내용입니다. 예. 그렇죠. 메인이죠. 그 네. 내용이. 너무 심플하고 명쾌해서 좋았어요. 네. 근데 이게 저는 책을 읽을 때 신호, 열망, 반응, 보상 이러니까 사실 이렇게 직접적으로 확 와닿지는 맞아요. 않았어요. 네. 근데 책에 좀 어떤 사례들을 각각의 그 단계에서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 부분이 있잖아요. 네. 이 사례를 좀 읽어드리면 아 그런 내용이구나 네. 라고 쉽게 인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뭐 신호가 이런 거예요. 새로운 문자 메시지가 들어와서 휴대전화가 울린다. 이게 신호라는 겁니다. 그거. 네. 네. 거기에서 이제 두 번째 단계인 열망은 예. 그 메시지의 내용을 읽고자 한다. 읽고 싶어 한다. 이게 열망인 거고요. 반응은 휴대전화를 집어들고 메시지를 읽는다. 결국 반응은 곧 행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보상은 메시지를 읽는다는 열망이 충족되었다. 그러다가 인터넷 검색으로 빠져든다. 뭐 이런 거. 어쨌든 보상은 그 행동에 대해서 뭔가 내가 욕망을 충족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빠숑님은 어떻게 이 습관이 쌓이게 됐을까? 신호, 열망, 반응, 보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는 이제 빠숑님 영화를 보셨어요. 예를 네. 들어서 좋아하는 영화를 봤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글로 남기고 싶다라는 신호가 온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블로그를 열고 글을 쓰고 그 다음에 댓글이 나오고 좋아요 하트를 받아서 아주 기쁘다. 아니면 네. 내가 글을 다 써서 아 그래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이거였어 라고 남겨서 흡족함을 느낀다. 이런 식으로 계속되는 거죠. 그렇죠. 네. 선순환 효과가 되고 지금 같은 경우 그렇게 되고 또 요새 보상도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 애드포스트인가요? 네. 그것도 뭐 많지는 않지만 붙어요. 아, 네이버에 네. 올리면 붙는 광고 네. 수익. 네. 무엇보다 팬분들이 생기고 음. 또 빠숑님이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매일 글을 쓴다.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정보나 또 감성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글을 쓴다. 그 이유만으로도 방송이 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블로그 자체가. 그래서 음. 팬들이 생기고 그 팬들의 힘입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또 원동력이 되는 이런 그렇죠. 보상으로 이어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4가지 법칙, 신호, 열망, 반응, 보상이 좋은 습관을 만들 수도 있고요. 나쁜 습관을 깨뜨리는데 사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가장 명쾌했던 것 같아요. 네, 음. 설명 좀 해주세요. 결국은 이제 좋은 습관을 만들고 나쁜 습관을 없애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신호, 열망, 반응, 보상 순으로 한 번씩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들을 한번
시도해 보면 좋겠는데요. 일단 신호 측면, 그러니까 신호 단계에서 보면은 일단은 신호를 분명하게 만드는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열망에서는 실제로 이제 구체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매력적으로 만드는, 저도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할 수 있는 거랑 하는 거랑은 좀 다르고 그것들을 보고 반응하시는 분들의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들이 아까 그 3단계, 4단계로 넘어가는 반응과 보상 단계까지 가려고 하면은 매력적으로 만드는 단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 되게 좋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반응은 일단 하기 쉬워야 돼요. 왜냐면 이게 한두 번 매력적으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게 한두 번으로 끝나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맞아요. 습관이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이제 루틴이 돼야 되고 패턴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무조건 칼럼을 쓰는데 아마 한두 번, 그러니까 2, 3일 정도는 누구나 쓸 수 있는데 이게 한 3, 4일째 되면 힘드실 거예요. 그리고 어제 회식을 했어요. 네. 뭐 아니면 여행을 다녀왔어요. 이런 알 수 없는 그 변수들을 다 무시하고도 매일 쓴다.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분도 블로거기 때문에 저하고도 비슷한 생각 갖고 있는데 뭐 네. 뒤에 얘기도 나누겠지만 일찍 자요. 이분. 네네. 그게 되게 특이했어. 그러니까 아침에 글을 써야 되니까 일찍 자는 거야. 네.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보다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예. 일찍 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힘들죠. 아무튼 이제 그런 맞아요. 것들 나중에 그건 얘기 나누도 하고,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쉽게 만드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고, 네. 결국은 이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만족스럽게 해야 되는 것들이죠. 나도 기쁘고 상대도 기쁘고 그래야 만족스러운 것들이니까. 네. 근데 내가 기쁘려면 계속 뭔가 보상이 있어야 돼요. 뭐 댓글이든 좋아요든 뭐 물질적인 것들이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선순환을 되면서 계속 앞부분을 자극시키는 것들이잖아요. 그럼 이제 1번이 2번을 만들지만 결국은 이제 나중에 4번이 1번을 또 이렇게 보조하고 네. 계속 선순환 효과가 되는 것들이죠. 이게 바로 이제 그 좋은 습관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나쁜 습관 깨트리는 방법 설명해 주세요. 나쁜 드림하는. 습관은 사실 여기 시작은 신호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이 나한테 인지가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나 어떤 뭐 이슈 뭐 이런 것들이 나한테 인지가 되는 순간인데 거기를 피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카롱에 내가 좀 중독됐어. 마카롱. 마카롱을 치워버려 집에서 사지 마. 아니 내가 퇴근길에 마카롱집 엄청 핫한 마카롱집이 생긴 거예요. 그 길로 가지 마. 마카롱. 그러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왜 나 혼내? 아니 나쁜 습관 버리고 싶으면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피해 가라 이런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런 분들 있어요. 새해 도전 목표로 나는 책을 뭐 읽겠다, 많이 읽겠다, 한 달에 4권 뭐 이렇게 읽겠다, 또는 뭐 텔레비전을 안 보겠다, 줄이겠다, 뭐 이런 목표들이 있는데 그럼 집에서 텔레비전을 치우고 책을 그냥 거실에 쌓아놔. 그런 방법으로 접근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게 신호인 거잖아요. 네, 네. 보이지 않게 만들어라. 야. 그러니까 상황을 음. 이 습관에 유리하게끔 조성을 하면 되는 거죠. 환경을. 네, 그게 네.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게 또 네. 책에서 소개를 좀 하고 있고요. 네. 음. 그래서 나쁜 습관을 깨트리는 방법. 이게 진짜 말만 쉽지 네. 진짜 어려운 일인데요. 맞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를 그럴까요?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거 진짜 좀 나쁜 네. 습관 깨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그러니까요. 조금 더 네, 그래서 지금 깊이 있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습관을 만드는 방법. 음. 그리고 나쁜 습관을 깨트리는 방법에 대해서 네. 자세하게 얘기하고요. 저는 네. 또 2부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사람마다 다 자기가 잘 쌓을 수 있는 습관이 다 다른 거예요. 근데 맞습니다.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 뭔지 모르겠어요. 내가 잘하는 거 뭔지 찾기 어려워요. 이런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2부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 방송은 누가 나오죠? 지금 이제 팟캐스트 분야에서 거의 이제 탑 3가 거의 고정이 네. 돼 있는데 경제 팟캐스트에서는 압도적으로 신과 함께라고 하는 팟캐스트가 1등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유튜브도 지금 있고요. 거기에 신과 함께 대표이시죠. 예, 거기 이끄시는 김동환 소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본인이 직접 쓰신 네. 빅히트라는 책 갖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 비트라이트. 네, 신이 나오시네요.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그게 네. 이제 2020 경제 트렌드나 전망을 하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경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꼭 들어주세요. 네. 네. 그럼 여기까지 1부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뵐게요. 안녕.